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독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문화재 수리 기능자 온돌공 시험 대비 저희들이 했던 교육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전통 구들장 교육을 우리가 3명이서 스스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제가 주가 돼 가지고 이거를 하게 되는데, 이 자재라든가 장소 제공은 상주의 유명구들에서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2017년 봄에 일주일간 이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만드는 거는 아궁이죠. 아궁이도 이제 시험장에 가면은 이 아궁이 부뚜막이 나올 수도 있고 함실 아궁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손에 익고 하게 되면은 합격하는 데 문제가 없다. 대신에 운입니다. 운빨인데 자꾸 교육을 많이 하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즉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되면 되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보면 참 깜깜하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교육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시간도 오래되고 해가지고 교육이 잘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때 했던 거를 그대로 이걸로 제가 슬라이드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다른 데보다는 좀 현실적인 시험감이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이 시험치로 현장에 가보면은 구들 현장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죠. 구들 현장은 내가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있지만, 시험 현장에 가면은 조건을 20개, 30개를 달아놔놓고 요건 요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막 하는데, 그걸 머릿속으로 다 외우지도 못해요. 그냥 시험지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잡아나가는 거죠. 내가 가해는 어떻게 할 것이다, 뭐는 아궁이는 어떻게 배치할 것이다, 고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불목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게 딱 잡히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쫓아가서 구들장, 내가 원하는 크기의 구들장 크기를 똑같은 걸 맞춰와야 거기에 맞는 고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이쁘고 보기 좋게 나오는 것이지, 여기 시험 문제에 2m, 2m 50 가로세로 해가지고 고래를 2m 50 다 돼 있다 이러더라도, 실제로 구들장을 가고 올려보니까 40cm인데 5장이더라. 그러면 4, 5, 22m잖아요. 2m를 하더라도 깔끔하게 하면은 자로 재는 게 아니고, 구들장을 보고 시험에 50cm 너무 과하다 하지만 한 2, 30cm 차이 나는 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로 재보고 하지 못하는 게 왜냐면은, 현장에 가더라도 옛날엔 다 그랬어요. 구들장을 여러 개 주워 놔놓고 그걸 맞춰가지고 고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게 없을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 허튼 고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천민이나 평민들, 그리고 보통 돈이 좀 없어 못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몇 년 동안 길 가다가 보고 납작한 돌이 있으면 주워 놓고, 납작한 돌이 있으면 주워 놓고, 똘방한 돌이 있으면 주워 놓고, 똘방한 돌은 고래용으로 사용하고 봇돌용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편편한 돌은 구들장용으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주워다 놨고, 실제로 벽돌도 없어가지고 벽돌로 고래를 만들기도 힘들었었죠. 자,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한 거니까 시험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불길의 흐름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본 건데, 여기 지금 함실 바닥이라고 되어 있죠. 함실 바닥이고 불고기라고 되어 있죠. 불고기가 되어 있고 불길이 나누어져 나가잖아요.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으로는 더 넓고, 그리고 가운데로는 더 좁죠.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그렇죠. 불이 가운데에 가다가 좁기 때문에 부딪혀 가지고 옆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이 방 크기하고 이 아궁이 크기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궁합이. 방은 큰데 아궁이가 지나치게 작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불을 아무리 떼도 방이 안 드시죠. 그리고 아궁이는 지나치게 큰데 방이 작다, 어떻게 되죠? 불목이 없으면 쑥쑥 뛰가겠지만, 불목이 있으면 불목이 받치가 불이 못 뛰게 되는 거죠. 한가득 넣으면 잘 안 되고 방지 넣으면 잘 되가는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들 장인들은 중요한 거는 아궁이 크기와 방 크기를 매치를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궁합이 맞는 크기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고래 크기를 정하는 겁니다. 고래 높이도 방 크기에 맞춰가지고 정하고, 보통 현실에서는 20cm 넘을 필요가 없어요. 고래뚝 높이는 더 높으면 열 손실이죠. 근데 옛날에는 이 고래가
중간계 자리 거쳐가지고 옆방을 지나서 이래 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큰 사찰에는 물론 뭐 가슴팍까지 오는 뭐 고래뚝 높이도 사실 있죠. 그런데 우리처럼 요즘처럼 퓨전 그 황토방이나 힐링하는 황토방 그렇게 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똑같습니다. 시험 문제는 실제로 맨바닥에 놔놓고 벽돌을 싸가지고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모양을 재현하는 거기 때문에 불고래를 이렇게 60도에서 80도 되나 그죠? 60도에서 80도. 그러니까 보통 80도 뭐 70도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 진흙으로 발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사람의 입천장 모양으로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사람의 입천장 거꾸로 되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고, 그 다음에 요 분원길을 넘어가면서는 또 낮잖아, 그죠? 왜냐면 평지에 올려놨으니까. 여기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받쳐가지고 수평으로 만들어주라는, 수평처럼 보이게 해주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뻘쭘하게 왼쪽처럼 놔두지 말고. 그래주면은 이제 시험 현장에 가서는 좋고, 시험 현장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기본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거든, 기본. 기본이 뭐겠습니까? 시방 따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보는 게 손길이 맵고 안 맵고. 그러기 불목 같은 걸 얼마나 깐깐하게 신경 써가 만들었냐 하는 거하고,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 구들장구에 올라갔을 때, 감독관이 구들장구에 올라가지고 굴렸는데 이래 밟고 저래 밟았을 때 끄떡끄떡 놓으면 어떡해요? 괸돌을 잘 안 가는 거죠. 괸돌을. 그럼 괸돌을 잘못 가안 놓으면은 구들장이 들쑥날쑥하죠. 그러니 시험 현장에서는 그런 걸 본다는 거죠. 그게 없으려고 하면 뭐냐면 바닥을 처음에 잘 고르고 그 위에 벽돌 높이를 똑같이 하고 그 위에다가 구들장을 놓으면은 거의 뭐 그럴 일이 없다. 그럼 혹시 구들장이 놓으면은 옆에 있는 모래를 탁탁탁 쳐가지고 한 반줌 정도 낮은 데를 탁 받쳐갖고 딱 해가지고 꼭꼭 밟아보고, 그래도 놓으면은 저 벽돌 같은 거 한 개 뜯어게 해가지고 좀 한 동가리를 갖다 놓는데 딱 괸돌로 고타는 거 또 발로 콕콕 해보면 안 움직이면 그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게 좋다. 함실 바닥이 있고 불고기 있고 부넘기가 있고 식은담이죠. 식은담에 가서 식은담, 고막이면 고막이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고래뚝이고 고래바닥 있고, 자, 구들장 있고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불목돌, 이맛돌. 불목돌이 이맛돌하고 같이 통용되는 것은 함실 부뚜막에서 그렇다. 함실 아궁이에서 그렇다. 함실 아궁이에서는 이맛돌이 불목돌이지만 부뚜막 아궁이에서는 이맛돌은 아궁이 앞에 있는 거고 불목돌은 고막이 벽 밑에 있는 거다. 요게 지금 센치를 재고 있죠. 센치는 제가 그 크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방의 크기가 크면은 불목은 당연히 넓어야 되고 작으면 당연히 작아져야 되고, 그래야 여기서 올라오는 화력이 이 고래 안에 적당히 미쳐야지, 뭐 지나치게 크다 해가지고 이 뭐 아궁이 한가득 이 장작을 넣었을 때 방에 불이 나겠죠. 식은담, 이맛돌, 불목돌, 함실벽, 불고개 부넘기, 요런 거를 이제 손으로 깔끔하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부넘기의 넓이가 가운데는 좁게, 양가울은 넓게 2배 정도 주면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고래의 크기와 아궁이의 크기, 그리고 함실의 크기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보통 가운데는 넓이를 한 10cm 정도 주고 벽돌 한 장이나 한 장 반 정도 주면은 충분히 밀려 들어갈 정도. 그리고 한 3평 정도 방이 되면은 가운데에는 길이가 한 3m, 2.5m, 3m쯤 되니까 벽돌 한 개 반 정도, 높이도 한 개 반, 그 정도 넣을 것 같으면 충분하고, 안 그러면 한 개 반 벽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마구리면 마구리 크기, 옆면 크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식은담 쪽 고막이 벽을 타고 옆으로 나가는 거는 길이 하나 정도, 또는 넓이 하나 반에 높이 2개 정도, 이런 식으로 거의 가운데가 크기가 더 작게 한데, 대신에 이제 함실에서 들어오는 불 양을 봐가지고 함실에 가득 불을 넣었을 때 그 양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감각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가운데 거를 만들고, 가운데 불목을 만들고 나면은 가에 거는 가운데보다 키우면 됩니다. 중요한 건 가운데 불이 함실에서 가득 넣어가 불이 들어왔을 때 이게 가운데로 쑥 다 빠져들어오고 옆으로 빠져들어올 게 없을 정도로 크게 만들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를 좀 약간 좁히더라도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받쳐서 옆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되고, 시험 현장에서도 그런 거를 감독관들은 봅니다. 가운데보다가
가해가 2배 정도 넓게 해라. 일단 그건 상징적이기 때문에 방역 크기하고 상관없이 그러는데 현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시험 현장에서는 상징적이기 때문에 가운데보다가 가해를 2배 크게 불목을 만들어주면 된다. 그런 겁니다. 예, 구들 현장은 현실이지만 시험장에 들어서면 나는 시방서에 대한 이론을 이만큼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이론을 충실히 현실 구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시험감독관에게 보여주는 자리거든요. 자기가 했던 뭐 현장에 대한 거를 잊고 여기 딱 들어오면 시험장 시험 문제 딱 보면 머리가 하얗습니다. 아무것도 생각 안 나죠. 머리가 복잡해요. 30몇 가지 조건을 주는데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거죠. 아웃라인 잡고 아웃라인 딱 쓰면은 그러면 구들장을 퍼뜩 자기가 원하는 만큼 7개면 7개, 10개면 10개 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그리고 크기를 될 수 있으면 큰 거 말고 작은 걸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크면은 들기가 힘들거든요. 나중에 가면 오후 되면 힘이 없어가 시험 치다가 정말 태기치고 나가서 싶을 정도로 약이 막 받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실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풀러가면은 네모 반듯반듯하면서 정사각형에 가까우면서도 크기가 고른 거를 구들장용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맛돌용으로는 좁고 긴 거 꼭 하면 항상 그 정형 제일 처음에는 우리 시험 칠 때는 500에 50짜리 정사각형의 현무암을 지급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이제 부정형 디딤석 판석을 주더라고요. 그래 모양이 다 틀리고 그런데 대신에 거의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 잽싸게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구들장 종을 필요하면 7장, 7장, 9장에 9장 그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걸 똑같고 작고 정사각형에 가까운 거를 비슷한 것을 필요한 거를 잽싸게 들고 가야 돼요. 들고 오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고기에 맞춰가지고 고래 뚜구 넓이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쌓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험 그 시방서에 보면 식은담은 고막이벽과 일체가 되게 쌓는다는 내용이죠. 그거를 이제 하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 벽돌과 벽돌이 붙어나는 게 아니고 벽돌과 식은담은 3cm 정도를 띄면서 3에서 5cm 정도를 띄면서 쌓아 나가고 그다음에 벽돌 하나 쌓고 모래로 꼭꼭 눌러 한번 넣어주고 벽돌도 하나 쌓고 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와야 돼요. 안 그러고 한목에 4개나 3개를 쌓아놓고 넣어보면 벽돌이 무너지더라고요. 옆으로 밀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고 여기 일체가 되게 이렇게 식은 다음은 3에서 5cm 정도 띄어가지고 쫙 싼 다음에 한 칸 싸고 모래나 마른 흙을 꼭꼭 눌러주고 그 다음 또 한 칸 싸고 또 그만큼 눌러 올라가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올라와야 된다. 최종적으로는 여기에도 진흙 발음을 해주는 게 원칙이다. 여기는 지금 안 돼 있죠. 최종적으로는 여기에도 진흙 발음을 해준다. 그 위에다가 이제 이걸 올리는데 시험 문제가 건식으로 나오면은 여기다가 이 고래뚜구에 꽉 채울 필요 없어요. 마른 걸로 대충 해갖고 대충 해 넣으면 되는데 습식으로 나오면 꽉꽉 채워주고 옆에도 전부 다 미장, 진흙 미장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바닥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팽팽하게 잘 골라가지고 다짐을 잘해줘야 나중에 고래뚝이 팽팽해지고 고래뚝이 팽팽하고 식은 다음에 팽팽해야 이 구들장을 올렸을 때 놀지 않고 고르게 이쁘게 나온다. 그리고 요 코너는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위하여 꺾어준다. 이렇게 보이죠? 식은 다음 기역자 꺾기인데 이런 식으로 벽돌 하나 넣어가지고 진흙으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공기 흐름을 좋게 하여 유선형으로 만들어준다. 여기도 잘 보이죠? 식은 담. 그리고 요 꺾인 부분. 그리고 분원기. 습식으로 할 때하고 건식으로 할 때가 다르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미장 전문가분은 그냥 뭐 황토를 물에 타가지고 이 다라이에 담아 놔놓고는 벽돌을 그걸 담가서 꺼내가 쌓고 깨를 쌓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자신있게 하던데 결국 떨어졌던데 그분도. 그거보다는 시험 지문에 충실한 문제에 충실한 그걸 해야지 자기가 뭐 미장 전문가라고 뭐 벽돌 쌓는 거 자기 멋대로 쌓고 이거는 시험 감독관과는 다르고 감독관은 시방에 의해서 시험 출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답을 찾으려고 현장에 있는 것이지 뭐 벽돌 쌓거나 미장하는 걸 보러 왔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 너무 뭐 잘난 체 해도 시험 감독관에 한테 밑빌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장 오래 하신 분들은 내가 낸데 막 아주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그냥 막 무조건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거보다는 시험 문제에 충실하고 조건에 맞게 그걸 하시면 된다. 자, 분원기 같은 거는 가해는 제가 한 15cm 정도 되고 가운데는 7.5cm 그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2배 정도 넓게 했다. 그리고 여기는 한 칸 빼기 올릴 수가 없어, 높이를. 현장에 가면 2칸이 될 수 있고 한 칸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벽돌을 5장 이상 거의 올리기 힘들어요. 6장, 7장 못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높이는 무조건 부넣게 놓고 한 장을 하고 좀 아쉬우면은 여기다 살짝 받쳐줘라. 부넣게 돼 있는데 진흙으로 살짝 받쳐가지고 좀 줄여줘라. 뭐 여기까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전통 구들장 교육 요거 요 가운데는 제가 7.5cm를 만들었죠. 요 부넣기 아까 가해는 15cm 했잖아요. 그죠? 요거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사실 이렇게 했던 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게 안 맞아 가지고 이 고래 개수를 갖다가 하나, 둘, 세 개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가해는 한 개 놔두고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시험장에 가서는 좀 손 맺고 잘하시는 분은 이래 할 필요 없고, 자기가 아까 가해는 2배 넓고 가운데는 정상으로 한 개 넓이를 하면은 가해는 2배 넓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바람 화기의 흐름을 생각해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뚜막은 소추 크기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보통 부뚜막 악용이 나오면 소추 크기는 주어지죠. 그거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뚜막을 만들면은, 만약에 부뚜막 악용이 나오면 부뚜막을 만들면은 부뚜막에 항상 진흙 발음을 해가지고 시방이 나오잖아요. 진흙 발음을 한다 그런 거. 진흙 발음을 해가 최대한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만큼 노출되는 데잖아요. 그죠? 노출되는 데는 뭐든지 좀 깔끔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는 깔끔하게 잘 해주시고, 안에는 기능적인 부분이라 튼실하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만들어주면 되고, 크기라든가 각도라든가 이런 거, 그런 높이라든가 그런 안 움직이게 튼실하면서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보이는 부분은 튼실하면서도 보기가 좋아야 된다. 거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뚜막 구들장 요거는 지금 현재 고마기벽 요 있는데, 요거는 뭐 아궁이 특별히 할 건 없고, 거기에 봇돌을 우리 벽돌로 썼잖아요. 그죠? 벽돌로 쌓고 있는데, 그거는 현장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뭘로 하든 그건 상관없고, 대신에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이면 상관이 없다. 시험 현장에 가면 자기 경험이 많고 뭐 이런 사람을, 약바른 사람들은 그냥 현장에 있는 무슨 돌을 주워오든지 간에 그거 가지고 금방금방 척척 만들어냅니다. 자, 고래뚝, 고래바닥, 식은담, 고마기벽. 요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들장의 크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때 시험 칠 때 생각을 하기를, 구들장 크기를 만약에 뭐 40cm다, 45cm다, 50cm다, 구들장 내가 갖고 온 게 시험장에 가지고 교재로 왔는 걸 잽싸게 들고 왔는데, 딱 보니까 넓이가 평균적으로 딱 봐갖고 뭐 1, 2cm 나는 거 상관없잖아요. 평균적으로 딱 봐가지고 넓이가 50cm다 딱 정해졌다. 정해졌으면 이제 고래뚝은 이 가운데는 이제 흙 같은 게 좀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뛴다고 보고, 앞뒤로는 꽉꽉 붙인다고 보고, 그러고 이제 이 식은담 쪽에서 다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식은담 쪽에 부토 넣기를 해야 되니까 그거 하고, 요 벽돌에 한 3분의 2 정도를 걸리게. 그럼 벽돌이 10cm니까 넓이가, 이 식은담 쪽에 10cm니까 한 7cm 정도 걸리게 하고, 그리고 이쪽에 고래뚝은 넓이가 20cm니까 저쪽에도 걸리고 이쪽도 걸리고 하면 10cm가 남으니까 거기도 한 7cm 하고, 그럼 7cm하고 7cm를 빼면은 14cm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구들장의 크기가 50cm라면은 50에서 14cm를 빼면은 36cm죠. 그러면 고래 간격을 36cm를 잡아가지고 이 고래뚝을 쌓아라. 식은담하고 거리를. 그리고 고래뚝과 고래뚝 간격도 이제 전부 다 똑같으면 되는데, 다를 경우에는 그 맞춰가 쌓아라. 그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3cm라는 뭐냐면은, 이쪽 부토를 넣기 위해서도 이제 좀, 이게 부토 넣기보다는 구들장이 더 짧아야 돼요. 이 식은담 끝까지 오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연기 같은 게 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1, 2cm, 근데 한 3cm 정도를 내가 놔두는 걸로, 그럼 7cm를 걸리는 거죠. 이쪽에 7cm 걸리고, 고래뚝 쪽에도 7cm 걸리고, 식은담 쪽에도 7cm 걸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지간히 되거든요. 7cm 그러면 14cm잖아요. 그러면 40cm짜리 구들장을 들고 왔다. 그러면 26cm가 되는 거죠. 26cm 고래 간격이 26cm다. 그래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 계산하고 제가 요거를 만들었던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으니까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는 3명이서 이렇게 단촐하게 창고 안에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 창고 제공은 상주에 있는 유명구들에서 했고, 이 교재도 거기서 지원해 줬고, 나머지
그 연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이론 뭐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3명이서 같이 공유를 해서 그때 했었습니다. 이거를 하루에 뭐 저는 한 5번, 6번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면 막 진짜 막 녹초가 됩니다. 사람이. 그만큼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험 치러 갈 때는 하루 종일 절대로 술 먹지 말고, 그리고 꼭 아침에 챙겨 드시고, 그리고 점심 때도 뭘 먹을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를 해가 중간에도 참이라도 드시면서 일할 수 있도록 시험장에 가면은 꼭 체력 안배도 해야 된다. 그리고 시험 치러 가면은 반드시 내가 인천에 있는 모 씨 때문에 내가 한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오전에 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나한테 이런 헛소리를 삑삑 나도 그냥 오전 하고 거의 오후에 뭐 하다가 나왔더니 난 자신이 있었는데 결국 시험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학교 갈 때는 결국은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감독관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계속 매무새도 곤치고 옆 사람 거 곁눈으로 봐가면서 내 거 다시 수정하고 계속 뭐 제 옆에 아궁이도 다시 손보고 또 구들장인데도 또 손보고 계자리 쪽도 손보고 계속 이래가 수정하고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끝날 때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게 훨씬 낫구나 이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절대로 이거는 빨리 하고 빨리 나온다는 생각은 시험 치는 사람은 낙방을 해도 꼴 좋게 된다. 그러니까 시험 치러 가시는 분은 필히 끝까지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력 안배 잘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고, 그리고 끝까지 노력을 하시라. 그러면 그게 합격의 지름길이라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험을 몇 번 쳐봤기 때문에. 자, 이 체력이 오후 되면 체력이 고갈되기 때문에 뭐 진짜 사실 뭐 처음부터 너무 신속하게 잽싸게 하긴 해야 되지만 안 그러면 이래 뭐 하거든요. 그런데 도면하고 항상 가깝게 하려고 해야 돼. 한 번 도면 보고 그냥 쌓아 나가다 보면은 자꾸 사람 착각을 해요. 그럼 딴짓을 한다고요. 그러면 또 뜯어내야 돼요. 이거 몇 번 해보면 시험 다 망칩니다. 그러니까 꼭 시험 문제지를 들고 다니면서 봐가면서 또 하고 봐가면서 또 하고 이렇게 처음에 아웃라인을 잘 잡아놔놓고 그 다음에 일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저도 합격할 때도 그랬어요. 나는 시험 그 전날 술을 먹어가지고 정신 몽롱한 상태에 갔는데 그냥 시험을 치는데 나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 막 한참 해나가는데 옆 사람 보니까 모양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 문제를 딱 보니까 앞볼사 내가 아궁이 자리를 갖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 허딱 다시 뜯어가고 거의 한 15분 20분 만에 알아챘죠 제가. 안 그랬으면 정말로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그런 시험 문제지를 보고도 항상 딱 보고 또 옆 사람 하는 것도 옆 사람 문제가 맞는지 내 거가 맞는지 안 보고, 또 나하고 같이 시험 치는 한 분은 또 옆 사람 거 보고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 옆에 있었는데 내 거 보고 하면 합격했었는데 옆 사람 거 보고 하는데 옆 사람 거 내가 틀려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하고 이렇게 그러니 시험 치러 가면 꼭 확인하고 옆 사람 거 보고 또 옆에 사람 거 보고 양쪽에 다 봐가면서 곁눈질로 슬슬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봐가면서 내 거를 완성도를 높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험지잖아요. 시험 문제를 지문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실제로 다른 짓을 하고 있더라. 그런 게 엄청 많아요. 나도 그래도 뭐 몇 년을 했다고 하는데도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그리고 나이 한 70 넘으신 분들은 미장 40년 해도 가만 막 헷갈리고 엉뚱한 짓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치러 가면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거하고 잘 생각해가지고 그거 갖고 막 감독관한테 지나치게 물을 것도 없어요. 그건 아주 자꾸 물어봐야 머리만 헷갈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대로 대신에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옆 사람이 하는 거 봐가면서 옆 사람이 시험 출제 문제하고 맞게 하는지 안 맞게 하는지, 내가 맞게 하는지 안 맞게 하는지, 똑같은 그림을 놓으면 상관없는 3명이서 왼쪽 사람은 다르고 내 다르고 옆에 사람 다르면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옆 사람 거 곁눈질 해가면서 해라. 그래도 상관이 없다. 이거는 문화재 수리 기능자는 기능인을 뽑는 거지 기술자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너무 기술적인 부분에 매달리시다 보면은 기능적인 부분을 놓칠 수 있다. 자, 요렇게 이제 식은담도 쌓고 이제 요렇게 마무리까지 앞뒤로 우리는 다 했는데, 실제로는 시험 현장에 가면 한 줄을 거의 고래를 다 놔요. 다 구들장을 다 놔. 한 6, 7개, 8개, 9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체력이 많이 부족하다. 우리는 구들장 너무 큰 걸 가지고 지금 이래 헤매고 있고, 앞에는 그냥 이미지 시범적으로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려고 하면은 짧은 게 낫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솥자리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개자리 쪽인데, 개자리 그 식은담은 분명히 진흙 바름을 해라고 시방서에 나와 있으니까 꼭 저걸 진흙 바름을 하고, 그러고 부터 넣는 것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런 거를 막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이런 걸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럼 막 이때만 마지막 때가 나가려고 또 보면 여기 안 돼 있으면 시험지 퍼뜩 놓고가지고 이게 진흙 해가지고 쿨 발라야 돼요. 그게 시방이거든요. 시방대로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시방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문화재 수리 기능자 온돌공
다른 공도 똑같지만 온돌공 특히 시방대로 해라. 근데 시방을 모르면 뭐 하잖아요. 근데 시방은 항상 쉽게 해라. 시방대로만 하면 된다.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요건 내가 그냥 그림을 요래 그렸는데, 이때 내가 그린 그림은 상당히 높게 그렸어요. 방바닥에서부터 이 아궁이 바닥까지 높이를 약 130 가까이 했습니다. 이러면 열량 소비가 너무 심해요. 이 보통 우리 그 구들장 50mm 짜리를 쓸 것 같으면은 아궁이 바닥에서 방바닥 높이는 100에서 105cm 정도만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마 구들이나 뭐 다른 구들로 해가지고 겹으로 놓을 때는 120 정도면 충분하고요. 1200이죠. 그리고 뭐 3중구들, 뭐 4중구들 하는데 그거는 자재 낭비고 열 손실이죠. 그런 거죠. 자기는 뭐 이론적으로 맞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냥 옆집 개가 짖는 월월월 하고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론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손이 메워야 된다. 손이 맵다는 건 기능이라는 얘기죠. 기술자가 아니고. 기술자는 전체적을 시방에 따라 그러고 거기에 내역에 따라 정확하게 기능에 맞도록 안전하게 시공을 하는 게 이 기술자라면은 기능인은 그 기술자의 관리 감독을 받아 가지고 뭐 하락한 대로 부뚜막을 요 설치하고 자재는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시공하라 하면 그대로 시공할 줄 아는 손이 외우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능인이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능인들은 사실 도면을 잘못 볼 수도 있어요. 나는 기술자라도 그래 시험장 가가지고 술 먹고 시험 문제를 다 잘 봤다고 생각하고 한참 만들어 가는데 옆 사람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화들짝 다시 수정을 했는데 기능인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말도 못하겠죠. 그래서 항상 보면서 대신에 손이 메워야 된다. 손 메우는 걸 보는 게 바로 기능인을 보는 거다. 도면도 물론 봐야 되겠죠. 뭐 고래바닥이 뭐 시험장에 가면 이 고래바닥은 그냥 수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볼 것도 없고 여기는 그냥 제가 만들어 놨는 거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였고요. 평면도 이것도 그냥 제가 그려본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냥만 여기에 벽돌이 하나 둘 서이 너희 5개 250 하나 둘 서이 너희 5개 250 250 내부가 그렇고 외부가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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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3m 3m 정도 되거라. 이렇게 되는 황토방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때 시험 준비를 하면서 그려봤는 건데 내년에 이제 시험 치실 분들은 지금 이제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데 이제 너무 막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시방서는 한 번씩 봐라.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은 따로 갖지 않아도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가면은 나머지는 이제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방을 기준으로 따라 나오는 거다. 그리고 뭐 엉뚱한 거를 묻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시험 감독관도 모르는 것들도 있고 출제위원들이 누군지 몰라도 출제를 해놨는데 감독관도 사실 의미도 모르고 감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만큼 감독도 허술하고 한데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거는 합격을 해야 되니까 합격은 문화재청에서 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느냐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 체력과 체력 관리, 그 다음에 끝까지 손을 놓지 말고 진행을 받든 뭘 하든 자리에 앉아가지고 옆 사람 걸 견눈질이가 뺏기든 뭐든 끝까지 하면은 결국 합격을 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그런 걸 제가 합격 비결로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